아, 진짜. 제가 일본어과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일본어과거든요. 근데 일본어과에 들어간 순간부터 저는 진로 고민을 했었어요. 들어가기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는 계속 하고 싶었던 게 제과제빵이랑 디자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가구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전문대를 넣어서 전문대를 붙었어요. 제 면접도 진짜 열심히 보고 그래서 디자인 쪽이랑 제과제빵 둘 다 붙었었는데 이제 4년제 중에 일본어과가 딱 하나가 붙은 거죠. 저희 아빠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붙은 4년제 놔두고 전문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한바탕 혼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4년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 원서 쓸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거 나와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이 고민을 진짜 전 들어가기 전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챗 GPT 이런 것도 없으니까 워크넷이었나요? 이런 약간 어떤 전공을 들어가면 그 전공생들이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는 여기로 가고 뭐 몇 퍼센트는 여기로 가고 그리고 뭐 관련된 직업들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쭉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진로와 직업 시간에 그런 걸 봤던 것 같은데 그걸 진짜 집에 와서도 엄청나게 분석을 했어요. 그거 다 출력해가지고 막 형광펜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그때부터 돈을 벌고 싶었고 제대로 된 내가 갈 수 있는 직업이 뭔지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안정적으로 보였고 제대로 우리 아빠 시선에서 제대로 된 직업으로 보였던 건 일본어 교사랑 뭐 교수도 있었고 교사랑 관광 안내사, 스튜어디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스튜어디스는 일단 못하겠고 관광 안내사? 내가 전 엄청 소심했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 건물은 뭐고 저건 뭐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매번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 만나가면서 할 수 있을까? 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나는 선생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일본어과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일본어과 특성상 일본어 진짜 잘하는 애들 많거든요. 이미 JLPT 1 따고 온 1급 따고 온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엄청 걱정이 됐지만 다행히도 주변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그때 남자친구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덩달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적은 좋았어요. 성적이 좋은 덕분에 제가 가고 싶었던 교환학생 학교를 이제 성적순으로 고르거든요. 교환학생도 제가 원하는 학교로 가게 됐고 그 덕분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죠. 그렇게 일본에서 타국에서 1년이나 살아보는 경험을 학비로 그냥 그걸 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 좋은 경험을 했죠. 거기서 이제 관광 안내사 자격증도 땄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너무 신기하다. 관광 안내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래서 저 국가 자격증 있어요. 일본 국가 자격증. 야마나시 현립 관광 안내사 한국어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 관광지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 덕분에 또 야마나시 현이라는 곳의 관광지 진짜 웬만한 거 다 가보고 좋은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나오는 편이 낫나요? 그랬습니다. 관광 안내사 자격증도 땄어요. 저는 합법적으로 물론 그게 법률에 따라서 제한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법적으로 그 야마나시 현에서 관광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야마나시 관광에 대한 모든 것을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진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로 고민들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걸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그 베이킹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카페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카페 한창 그때 창업 붐이어서 그런가? 저는 약간 그 대중의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저는 카페를 너무 차리고 싶어서 엄청 알아봤었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실제로 일도 했었고요. 어플 대학에서 굉장히 좀 거의 1년 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오픈 매장이어가지고 오픈 멤버로 들어가서 마케팅 같은 콘텐츠도 제가 다 찍고, 그때 콘텐츠 진짜 잘 나왔어요. 어플 대학 공식 계정보다 저희 매장의 팔로워가 더 많았고, 제가 만든 그 초코 와플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거의 20만 조회수인가? 찍어가지고 막 댓글 엄청 달리고. 근데 사실 그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딱히 막 홍보 효과는 그렇게 크게 없잖아요. 그런 막 바이럴이 된다고 해도 그냥 와플 대학이라는 이름이 커질 뿐이지, 그 매장에 찾아와서 먹고 싶다 이런 그런 건 딱히 없으니까 딱히 효과는 없었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공부가 많이 됐다. 뭐 출력물 같은 것도 그때 디자인을 처음 해봤고, 음,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 마케팅을 열심히 했었네요. 어제 그러면서 맞아요.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카페를 포함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마케팅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죠? 마케팅은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군이고, 직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날고 기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대학 좋은 곳 나온 멋진 친구들이 먼저 차지하는 그런 직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학교 콤플렉스? 조금 뭐라고 하죠? 학력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 나 못 이기지.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나는 새끼를 선택을 하자 하고, 저는 그 웹 디자인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케팅 직무로 이렇게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전략적이죠. 그러네. 그래가지고 물론 그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 디자인을 하고 싶었고, 앞으로 오래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내가 막 엄청 감각적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감각에 대해서 엄청 편차가 크지 않으면서 앞으로 성장할 직업군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 웹디자인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웹디자인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돈 주고 막 강의도 결제하고, 그때 카페에서 알바해가지고 돈 번 걸로 막 진짜 몇십만 원짜리 강의도 결제하고 열심히 진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플대학 일할 때 그때 그 오픈 매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애기들이 그중에서 이제 잼 좋아하시나요? 뭐 과일 좋아하시나요? 크림 좋아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선택해가지고 추천 메뉴 뿅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클릭하면은 그 해당 메뉴의 해시태그가 달린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되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퍼블리싱까지 해본 게 그때가 처음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뿌듯하고 너무 재밌고 스스로가 대견하고, 그때 처음으로 뭔가를 배워가지고 결과물까지 내본 게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내가 원하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전까지는 공부도 재미없고 일본어 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만 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처음으로 0부터 만들어냈다 라는 그 엄청난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건 내 길이다. 나 여기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SAP라는 걸 했거든요. SAP라는 ERP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카운트 ERP 4만원 랄랄랄라,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카운트 ERP 같은
그 사내 리소스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회계나 인사 관리, 러닝 관리, 교육 관리라든지 아니면 원가 관리 이런 모든 사내 시스템 관리하는 걸 ERP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스 프로그램, 어도비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 이름이 SAP예요. 굉장히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 점유율이 전 세계 80%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SAP라는 회사가 굉장히 거대합니다. 독일 회사거든요. 정말 거대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을 보면 어도비라는 회사에 소속된 디자이너들은 아니잖아요. 어도비라는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업계가 디자인 업계잖아요. 저는 이제 SAP 업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업계가 굉장히 좁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정말 적어요. 저도 이제 국가지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배우게 됐는데 애초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취업은 쉬웠어요. 비교적.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웠겠지만 취업이 진짜 운이잖아요. 여러분, 취업 힘들어 하시는 분들 취업은 운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취업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니까 오케이, next. 이거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회사의 그 순간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우연히 필요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정말 그거는 운이에요, 운.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회사를 들어갔는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와, 정말 우리나라에서 다 똑똑한 사람들 다 모인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재밌었죠? 굉장히 배운 것도 많고 큰 회사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구나. 프로젝트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뭐 외주는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업계에 들어가면서 SAP라는 그 업계 자체가 정말 일단 본사에서 개발 쪽이니까 본사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프로젝트 자체는 본사에서 오케이 그럼 우리 그 프로그램 만들겠어 라고 오더를 내리고 만들고 운영하고 이거는 본사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럼 공장에서 그 SAP를 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본사에서 뭐 인사관리 이런 건 본사에서 하니까. 저는 서울 살고 싶지 않은데 무조건 프로젝트가 서울이고요. 경기도도 별로 없어요. 다 서울이에요. 그리고 이 직업은 별로 저한테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걸 또 알고 있었어요. 저는 B2C를 좋아하는데 고객의 약간 소비재라도 하고 싶었어요. 고객이랑 조금 맞닿아 있는 걸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기업이랑 맞닿아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업계에 들어가면서 마음을 먹었던 게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돈 벌고 돈은 많이 벌거든요. 돈을 벌고 취미생활은 다른 걸로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저는 평생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진짜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공부를 포함해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야는 뭘까를 고민했던 사람인데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오케이 나는 돈은 이걸로 벌고 이제 취미는 다른 걸로 찾자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정말 사람 성향이나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정말로 즐거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이게 특히 제 동기들이 한 15명 정도 있는데 동기들이랑 진짜 친하거든요. 제가 지금 제일 친한 언니도 동기 중에 하나고 근데 그 동기들이 굉장히 일을 즐겁게 해요. 보람을 느끼고 내가 성장하는 걸 느끼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꿀 빠는 거 원하지 않아요. 진짜 일 달라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끌어주고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하니까 빨리 성장하고 싶어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보이고 근데 그런 와중에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결국에는 어쨌든 내 인생에 30% 정도가 남았을 무렵에는 나는 무조건 내 물건을 팔고 싶은데, 근데 그때 이게 도움이 될까? 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돈 말고는, 돈 물론 엄청 크죠. 돈 도움 되죠. 자금이 생기는 건데, 기본 자금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정말 기초적인 그런 베이스이지만, 그거 이외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지? 나는 정말 이 회사에서 거의 야근도 많거든요. 개발이니까 능력이 안 되면 남아서 해야죠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잘하는 사람은 빨리 개발 다 끝내고 조금 이렇게 요령껏 쉬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남아서라도 해야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차피 나는 못하고 거기다 남아서 내 프라이빗 시간까지 쪼개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내 인생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일이 내 궁극적인 목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면 나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채우기 살짝 전에 퇴사를 했어요. 그때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거의 1년 지날 때부터 거의 반년 이상, 7개월 이상을 고민을 했습니다. 동료들도 너무 좋았고, 그 책임님, 저희 회사의 책임님도 너무 좋은 분이었고, 저는 별로 회사 사람들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만난 책임님은 너무 좋은 분이셨고, 같이 일하는 스크럼이라고 하는데 스크럼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여러모로 저한테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돈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만두지 않는 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솔직히 5년 후에 다시 고민 안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5년 후에 내가 30이 넘어서 다시 이 고민을 했을 때 지금 같은 무게로 고민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조금 더 책임질 것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취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동기들 중에 32살, 5살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취업하니까. 그건 실패라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정인 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퇴사를 하고 반년 정도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어요. 파티룸도 해보고, 커뮤니티라는 거에 힘을 알아가지고, 커뮤니티라고 하면 약간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프라인 모임을 몇 번 나가봤는데, 오프라인 모임이라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모임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고, 그때 몇 번 이렇게 비즈니스 모임이나 아니면 SNS를 키워봅시다 라는 모임이나 이런 걸 나가보니까 집단지성의 힘, 그리고 함께 하는 거에 대한 힘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되게 의지가 조금 부족한 사람인데 추진력은 좋아요. 근데 뒷심이 약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같이 하니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 해보면서 함께 하는 거에 대한 힘을 느끼고 하니까 모임도 열어보고 싶어서 모임도 같이 열어보고, 파티룸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파티룸도 해보고, 와, 진짜 많이 해봤어요. 캔들 같은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 웨딩 캔들, 부케 캔들, 이런 게. 저희 집 앞이 웨딩홀이 있어가지고, 아, 저기 전단지 들고 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영업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그 부케도 바로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말리고 만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검사하는 거 20만 원짜리 검사도 다 맡기고, 아, 네, 많은 걸 했습니다. 유행하는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진짜. 스마트 스토어 당연히 해봤고요. 뭐 사입하는 거 당연히 해봤고요. 또 뭐 했어? 디자인 외주 해봤고요. 일본어 통번역 당연히 해봤고요. 이건 뭐 아직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뭐 했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 막 스티커가 엄청 유행했었어요. 다꾸 초창기여가지고 다꾸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판매하자 해가지고 스티커도 0부터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도 아직 재고 집에 있고요. 액세서리도 사입 잔뜩 했는데 아직도 집에 있고요. 언젠간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비즈 반지 유행했을 때 비즈 키트 만들어서 팔아보자 해가지고 키트도 열심히 막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재고 아직도 집에 있고요.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많이 했네요. 그래. 근데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하나만 생각을 했던 거죠. 물건이 있으면 팔 수 있을 거야 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마케팅 면에서.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많은 것을 시도했으나 그게 내 본업이 되지 못한 이유는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마케팅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긴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마케팅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 하면요, 마케팅을 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험단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